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을 넘긴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따로 나와서 살게 됐다는 사연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참 요즘 며느리들 다들 힘들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주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하는 며느리들도 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저도 설마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있어? 하고 의심했는데 바로 우리 집에서도 그런 경우를 겪게 됐어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희 올케언니였습니다. 보통은 딸이 친정엄마를 부려먹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정반대였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려먹으려고 했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고 처음엔 황당하기까지 했어요. 저희 엄마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고 특히 저희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셨던 시절엔 하루하루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을 다 하면서 고생하셨죠. 자식들 모두가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늘 안타까워했고 저 역시 엄마만큼은 편하게 모시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며느리인 올케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부려먹으려고 드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기도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고 우리 집이 정말 특이한 집인가 싶을 정도로 황당했죠. 저희 엄마는 정말 강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후 혼자 남겨진 몸으로 저희 남매를 키우셨거든요. 당시 엄마는 오직 아이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적 저와 오빠는 엄마의 엄격한 교육 아래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없이 자란다고 해서 세상이 너희를 얕보게 해선 안 돼. 더 단단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어린 저희에게는 늘 커다란 짐처럼 느껴졌죠. 그래서인지 엄마는 훈육에도 단호하셨고 잘못하면 종아리도 서슴없이 들곤 하셨어요. 저와 오빠 모두 종아리를 맞으며 울던 기억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렇게 엄마 밑에서 엄하게 자란 우리는 늘 긴장하며 살았고 한편으로는 엄마가 너무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격함 뒤에는 엄마의 깊은 책임감이 숨어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예요. 저와 오빠가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예전처럼 엄하게 대하지 않으시더군요. 언제부턴가 엄마의 말투도 부드러워졌고 예전 같았으면 화를 낼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기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을 단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예전의 엄격한 모습은 점점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엄마에게 가끔 서운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어린 시절에 그 엄격함이 마음 한편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 시절의 기억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오빠와 올케 언니는 맞벌이를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는 편이고 서로 바쁜 와중에도 나름 잘 맞춰가며 사는 것 같아요. 조카도 하나 있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가정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 외벌이로 살아가는 입장이에요. 사실 저도 결혼 전에는 나름 일 욕심도 있었고 사회생활도 꽤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위해 제가 집에 있는 게 좋겠다고 강하게 말했고, 저도 결국 남편의 뜻을 존중해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엔 많이 고민했어요. 일이 주는 보람도 컸고 경제적인 여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워낙 단호하게 아이들 곁에 엄마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저 역시 아이들 어릴 때만큼은 곁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물러났습니다. 반면 올케 언니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멋진 커리어우먼이고,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스타일이에요. 오빠도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아서 집에 언니 혼자 있는 날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엄마에게 자주 꺼내는 그 말들, 정말 순수한 걱정에서 나온 걸까? 언니는 예전부터 엄마에게 같이 살자는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농담처럼 넘겼지만 너무 자주 그 말을 하니까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오빠가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서 외로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엄마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러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거든요.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저로선 그저 웃고 넘길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올케 언니 친정 쪽 사정을 생각하면 저는 가끔 더 복잡한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언니 친정에는 홀로 계신 아버지뿐이라서 늘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언니에게 친정엄마가 계셨다면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같이 살자고 그렇게 자주 말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의문을 지우기가 쉽지 않았어요. 조카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언니는 회사에 다니면서 육아 문제로 늘 고민이 많았고, 결국 저희 엄마에게 아이를 좀 봐달라고 하도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런 부탁을 들으며 괜찮을까 싶었지만 정작 엄마는 단번에 허락하셨습니다. 엄마는 친손자라서 그런지 너무 좋아하셨어요. 조그마한 손자 보느라 하루 종일 힘들어도 힘든 내색 하나 없으셨고, 오히려 아이를 보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었죠. 저 역시 첫 조카라서 그런지 너무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와 함께 자연스럽게 조카를 돌보게 됐습니다. 그땐 정말 힘들다는 생각보단 오히려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이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조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힘들다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았어요. 우리 집 분위기도 참 따뜻했고, 엄마와 제가 함께 웃으며 아이를 돌보던 날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솔직히 올케 언니가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신기하게도 그땐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언니가 따로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그냥 엄마랑 저 둘 다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땐 정말 순수하게 가족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돌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 그 시절의 순수한 마음이 점점 더 아득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로도 올케 언니는 계속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회사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신적으로 얼마나 버거운지 그런 얘기를 엄마에게 자주 늘어놓았고, 말끝마다 힘들다고 징징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그냥 푸념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부탁으로 이어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결국 엄마는 또 움직이셨어요. 올케 언니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오빠 집에 가서 살림을 도와주셨고, 시간이 날 때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허리도 안 좋아지셔서 가끔 통증을 호소하시고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피곤해 하시는데,
그런 엄마가 오빠 집까지 들락날락하며 살림을 도맡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손자도 봐주고 살림도 해주면 보람이 있지. 이렇게라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기쁘다. 엄마, 특유의 그 긍정적인 말투로 웃으며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괜히 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올케 언니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엄마의 도움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너무 착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겉으로 모두 웃으며 지내지만 제 속마음에는 점점 쌓여가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가족이니까 라고 쉽게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이 때로는 너무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가족이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엄마니까 당연하게 희생을 요구받는 건지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껏 참고만 있었습니다. 괜히 제가 먼저 나섰다가 주변에서 신우이가 참견한다, 신우이가 나섰다 같은 소리 들을까봐 일부러 조심했거든요.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싫어서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허리 통증을 참지 못해 인상을 찌푸린 채로 또 오빠네 집에 다녀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못 참겠다고 느꼈어요. 이건 아니다. 이제는 할 말은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결국 올케 언니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담담한 듯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엄마 요즘 허리도 많이 안 좋으신데 언니네 집에 가서 가정부처럼 살림하고 아이 돌보는 거 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아무리 친손자라지만 엄마가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제 말을 들은 올케 언니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엄마가 손자 예뻐서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 내가 뭐 억지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만나기만 하면 항상 먼저 손주 얘기 꺼내면서 얼마나 예쁜지 이야기하시잖아. 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나도 얼마나 힘든지 엄마한테 하소연 좀 한 것뿐인데 엄마가 그걸 듣고 가만히 계실 수 있었겠어. 나도 미안하지만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도우미를 쓰는 건 어때요? 아이 어린이집 하원하면 도우미 분이 잠깐 집에 와서 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조금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많이들 쓰는데 왜 굳이 엄마한테만 의지하세요? 제 말을 들은 언니의 얼굴이 확 굳더군요. 한동안 말이 없길래 무슨 생각하나 싶었는데 곧 당황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손에 어떻게 우리 애를 맡겨? 난 절대 그런 거 못해. 우리 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돌본다는 건 상상도 못해. 언니의 그 반응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그저 결국 엄마밖에 답이 없는 거네라는 씁쓸한 결론만 맴돌았어요. 그날 대화를 하면서 올케 언니가 제게 한 말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올케 언니는 계속해서 오빠 핑계를 댔습니다. 오빠가 엄마 허리 상태를 정확히 몰라서 그냥 두고 있는 거라고, 살림을 잘 몰라서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감이 안 오는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오빠가 출장 갈 때 빼고는 평소에 집안일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무슨 소리예요? 오빠도 엄마가 힘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자 언니는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하는 이런 시누이집 못 참아. 이제 정말 선을 넘지 마. 그 말투는 정말 싸늘했고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게 무슨 시누이 짓이야?
엄마를 데려다 집안일 시키면서 용돈 한 번 제대로 준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엄마가 얼마나 허리 아픈지도 모르고 일만 시키면서 그걸 지적하는 게 시누이질이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속마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카 어릴 때는 나랑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키웠던 거 기억 안 나요? 본인 자식 키워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이냐고요.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올케 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차가운 얼굴로 딱 잘라 말했어요. 우리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앞으로는 신경 꺼. 내가 할 얘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입이 딱 막히도록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겠다는 걸 단번에 느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이런 사람한테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다가는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소리 지르고 싸우게 될 게 뻔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엄마 성격상 지금 이 분위기라면 머지않아 오빠네 집에 들어가서 아예 같이 살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였어요. 엄마는 원래 남을 못 거절하는 성격이고 특히 가족 일이면 더더욱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무조건 달려드는 분이니까요. 사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할머니도 똑같은 삶을 사셨거든요. 외할머니는 예전부터 외삼촌네 집에서 함께 살면서 온갖 살림을 다 도맡으셨고 아이들까지 직접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곳은 초라한 싸구려 요양원이었어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더 걱정됐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외할머니처럼 될까봐 너무 걱정돼요. 진심으로 무서워요. 그러자 엄마는 제 말을 듣고도 별다른 동요 없이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몰라서 그래.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얼마나 고생인데. 능력 없는 남자 만나서 일하면서 아이까지 키우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니? 나는 도와줘야 돼. 엄마의 말은 너무 단호했고 그 속엔 자신만의 강한 책임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해졌고 다시 한번 엄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조카 갓난아기 때 우리가 다 키웠잖아요. 그땐 어쩔 수 없어서 도왔지만 이제는 다 컸고 6살이면 어느 정도 자립심도 키워야 할 나이야. 이제는 좀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자고요. 하지만 엄마는 단단한 벽처럼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서 그런 거야. 그 애는 아직 엄마 손길이 더 필요해. 나는 끝까지 도와줄 거야. 엄마는 끝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엄마를 설득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지금이라도 조금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조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조카 키워주고 살림까지 해주면서 언니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들었잖아요. 솔직히 나중에 엄마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언니가 엄마 그냥 내쫓는 거 아니겠어요? 제 말에 엄마는 처음엔 잠시 멈칫하시더니 곧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설마 내 오빠가 그럴까? 내 오빠가 얼마나 착한데. 걱정하지 마. 엄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어요. 엄마, 외할머니한테 외숙모가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요? 외삼촌도 그때는 다정했잖아요. 외할머니 살아계실 땐 외삼촌이 그렇게 바뀔 줄, 그렇게 모질게 변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저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결국엔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다 좋게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엄마도 똑같은 상황 겪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런 제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앉아 계셨고 저를 말없이 바라보실 뿐이었어요.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말을 멈추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는 대화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참 복잡했습니다. 억울함, 답답함, 서운함, 분노 별의별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엄마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와 이런 얘기를 아예 꺼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엄마 집에서 오빠네 가족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솔직히 그 자리가 불편했지만 꾹 참고 있었죠. 그런데 역시나 올케 언니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엄마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꺼내더군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고 싶어요. 함께 도란도란 살면서 의지하며 지내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뻔히 보이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참 가머니설도 이런 가머니설이 있나 싶었고 얼굴에 티가 날 정도로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엄마는 조용히 언니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너 나를 부려먹으려고 데리고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언니도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찾은 듯 태연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 어머니,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하면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꿈이었어요.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절대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교묘한 말장난 같아서요. 그런데 그 다음 엄마의 말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정말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면 지금 말고 좀 더 기다렸다가 내가 정말 힘 빠지고 거동 못하게 되면 그때나 같이 살자. 지금은 내가 아직 멀쩡하잖아. 엄마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한방이었고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올케 언니도 전혀 예상 못한 듯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니 딱 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급체라도 한 사람처럼 얼굴빛이 싸늘해지고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 순간 오빠는 또 분위기를 못 읽고 신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거동 불편해지면 당연히 아들인 내가 모셔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빠는 말하면서 해맑게 웃었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올케 언니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가관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평소에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급체라도 한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드저 굳은 얼굴로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저는 엄마의 노련함을 새삼 실감했고 올케 언니의 본심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자리는 정말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지만 분위기는 참 묘하게 흘렀습니다. 올케 언니가 그렇게 말 한 방 먹고 난 뒤부터는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고 저는 속으로 계속 끓어오르는 화를 꾹꾹 눌러가며 앉아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 자리에서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입을 열면 또 뻔한 소리가 돌아올 게 분명했어요. 또 시누이 짓 한다. 시누이가 나서서 참견한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건 뻔했고 괜히 저만 또 싸움 부추기는 사람처럼 보일 게 뻔해서 저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수십 번을 참으며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오빠는
역시나 분위기를 못 읽고 계속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오빠는 해맑게 웃으면서 아니, 당연한 걸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엄마가 나중에 나이 드시면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그게 뭐 어려워? 가족끼리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분위기 모르고 혼자 신난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엄마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여운이 남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데 그러니 지금은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금방이야. 나중에 정말 우리 다 같이 살게 되는 날 금세 올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렇게 말한 뒤 살짝 웃으며 올케 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내 마음은 잘 알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또 한 번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너그럽게 마무리하시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엄마는 정말 자기 마음 다 알고도 이렇게 다 감싸주시는구나 싶어서 씁쓸했어요. 저는 그날 자리에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 수없이 외쳤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날 모임은 그렇게 끝났고 올케 언니는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선 계속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오빠네 가족이 먼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솔직히 그 뒤로도 제 속은 계속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네가 떠난 뒤 저는 엄마와 단둘이 남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솔직히 좀 통쾌했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엄마는 허허 웃으시며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응, 맞아. 오늘 그냥 한번 언니 속을 떠본 거야. 저 애가 정말 무슨 속마음으로 저러는지 궁금해서 살짝 건드려 봤지. 엄마는 너무도 담담하게 그런 말을 하셨고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엄마는 이어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나는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손주 키우고 살림하며 지내다가 나중에 싸구려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엄마, 저는 그건 정말 싫어요. 엄마가 그렇게 되시는 건 정말 싫어요. 그러자 엄마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아주 묵직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모시고 병수발하면서 같이 살던가. 그 말에 저는 마치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간 너무 얼얼해서 말이 안 나왔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올케 언니를 향해 저 사람이 엄마를 이용할까 바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엄마를 지켜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 역시 똑같이 이기적이었단 거려. 저도 결국 엄마를 누가 모시나의 문제로만 바라봤던 겁니다. 자식이면서도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한 게 아니라 올케를 견제할 생각만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이미 모든 걸 다 꿰뚫고 계셨던 거죠. 엄마는 그날 며느리에게는 너 나를 부려먹으려고 같이 살겠다는 거 아니냐? 하고 날카롭게 물으셨고 딸인 저에게는 너는 자식이면서 왜 시누이 짓만 하려고 하니? 하고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그날 올케 언니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아들, 딸 모두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고 끝까지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법을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고 한동안 머릿속이 어지러울 정도로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어.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순간도 많았고 그동안 제 행동들을 돌아보며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지금껏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혼자 힘으로, 그것도 남편 없이 두 자식을 키워낸 엄마의 인생이 얼마나 고된 길이었을지를 이제서야 더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에게 더 잘해야겠다고요. 정말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더 이상 올케 언니를 향해 신의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언니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이제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오히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엄마만 바라보며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느라 제 감정 소모를 하는 일은 앞으로 하지 않으려고요. 앞으로는 그냥 저와 엄마, 우리 둘만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엄마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솔직히 최근 며칠 동안 너무 많은 걸 느끼느라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나니 낯이 고해성사라도 한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생각했고 반성도 깊게 했으니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싶어지는 분이 계시더라도 조금만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느끼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니까요.